이제 오늘은 정의적 영역이에요. 그래서 정의적 접근이에요. 지금 우리 계속 행동적 접근했고 인지적 접근의 상담 이론 했잖아요. 그래서 정의적인 영역의 상담 이론에는요, 뭐가 있냐면은 이게 정신분석학적 관점이 있어요. 학적 관점의 상담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존주의 상담 이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중심 상담 이론이 있어요. 인간중심 상담 이론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하죠. 근데 오늘은 정의적 영역 중에서도 정신분석학적 접근을 했던 이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적 접근을 한, 잘 보이죠? 정신분석학적 접근을 한 이론이 총 3개가 있어요. 3개를 우리 묶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정신분석학적 접근, 정신분석학적 접근이에요. 이거는 프로이드가 했죠. 워낙 유명하니까요. 아마 교양 과목 대학에서 프로이드가 거의 안 나온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뭐 비판을 하든 뭘 하든. 그 다음에 이게 정신분석학적이잖아요. 그럼 이제 분석 심리학적 접근이 있어요. 이거는 융이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연결되죠. 이게 연세법이에요. 국어에서는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 정신분석학, 분석 심리학, 그 다음에 심리로 또 연결돼요. 이거 심리인데 심리학적 접근이에요. 이것도. 근데 이거는 무슨 심리학이냐면 개인 심리학적 접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들러가 했어요. 그래서 이 정신분석학적 접근을 하나하나 좀 알아볼게요. 근데 이 사람 이론이 좀 많기 때문에 여기를 좀 좁게 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간관을 살펴볼게요. 인간관은 잘 알다시피 인간은 프로이드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나요? 원초와, 그죠? 이게 이드죠? 본능적 욕구예요. 충동, 원초와. 그 다음에 자아, 에고죠? 그 다음에 이제 슈퍼에고. 이거는 초자, 슈퍼에고. 얘는 본능적 충동인데 얘는 이 본능적 충동과 사회적 환경적 욕구 상황에서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본능적 충동과 그 환경적 요구를, 잘 보이나요? 지금? 환경적 요구를 얘가 이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중지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슈퍼에고는요, 이게 사회 도덕적 가치관, 사회의 도덕적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가지로 인간의 마음은 이라고 해야겠죠?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3가지로 구성돼 있어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융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마음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제 여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다뤄요. 의식이 있고 무의식을 다루는데요. 무의식을 2개로 나눴어요.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집단, 이렇게 무의식으로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구성돼 있어. 근데 이제 아들러가 이걸 다 비판해요.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인간은 통합된 존재이다 라고 그래요. 조금 길기 때문에 앞에다 쓸게요.
인간은 통합된 존재. 이게 나눌 수 없어. 마음을 이렇게 나눌 수 없어. 인간은 통합된 존재. 그 다음에 얘는 프로이드의 이렇게 인간이 성적 본능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를 비판해요. 그래서 인간은 성적 본능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딱 비판하죠, 그죠? 성적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존재가 아니라 그 사회적 관계, 이 사람이 사회적 관심을 선천적으로 타고났다 그래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야.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야. 그래서 이따 뒤에서 하겠지만 뭐야, 그러면은 인간도 통합됐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기 목표도 추구하고, 근데 이게 왜 정신분석학적 접근이에요? 아들러의 이 이론은 정신분석학으로 넣거든요. 제가 지금 임의로 한 게 아니라. 근데 왜 그런지는 이따 뒤에 나와요. 이 사람의 본능을 굉장히 강조해요. 뭐 우월감의 추구에 본능이 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관심을 선천적으로 타고난다. 그래서 본능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적 이론으로 이 사람의 이론을 포함시켜요. 그 다음에 인간은 열등감을 극복하면서 진보하고 성장한다 라고 말했어요. 인간은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통해 성장해. 자, 이렇게 말했고요. 이제 인간관은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부적응의 원인을 살펴봐야겠죠. 부적응의 원인이 뭐냐? 이 사람은 이 과거, 환자가 부적응하는 원인은 이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야. 그래서 굉장히 과거 지향적이잖아요, 프로이드가요. 근데 그것을 이제 융이 또 많이 비판해요, 뒤집어요. 한번 볼게요.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부적응의 원인은 무의식은 원래 그런 거. 무의식은 원초화죠, 원초화 이드예요. 원초화는 미성숙하고 비합리적인 것이야. 그러면서 이 과거 경험, 환자는 과거 경험, 상처에서 이 부적응이 생기는 거야. 과거에서 이제 원인을 찾아요. 그래서 과거에 경험한 상처의 결과다. 자, 근데 이제 융이 이걸 다 뒤집어요. 야, 아니야. 무의식은 또 환자의 증상은, 그래서 다 뒤집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의식을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환자의 증상도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무의식을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둘 다 이제 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건 이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고, 이거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지혜로운 거야. 그 다음 환자의 증상은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야.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말로 써도 돼요.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야. 자,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다 뒤집죠. 근데 개인심 아들러 같은 경우는 부적응의 원인을 이게 부적절한 방법으로 우월감을 추구하려고 해서 그런다라고 하나 말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관심이 부족해서 그렇다라 그래서 두 가지를 언급해요. 이거는 비정상. 그러니까 지금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감을 추구하려고 하거든요, 인간은요. 근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방법으로 우월감을 추구할 때 발생한다. 부적응이. 그 다음에 또 언제 부적응이 생기냐. 내담자의 사회적 관심이 부족할 때. 그래서 이제 상담 목표는 이걸 증가시켜주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월감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부적응 원인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상담의 목표는 뭐겠어요? 얘는 무의식적이죠. 무의식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 갈등을 극복하는 게 얘예요. 그래서 무의식 갈등을 극복하고 성격 구조를 다시 형성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부터 얻었던 성격 구조를 다시 바꾸는 거예요. 무의식적 갈등을 해결하고 건강한 성격 구조, 건강한 성격 구조를 갖게 하는 거죠. 이게요, 얘는 이제 성격 구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용어를 바꿔요. 아들러가요. 성격 구조라고 하지 않고 라이프 스타일이라 그래서 생활 양식이란 용어로 얘가 바꿨어요. 이 아들러가요. 이 용어를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 양식도 성격이란 말과 같아요. 우리 이제 여기서 정리할 거예요. 밑에서요. 그래서 건강한 성격 구조를 갖게 해야 돼. 그 다음 얘는 성격의 통합이에요. 아까 뭐와 뭐로 나눈다 그랬어요.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는 거예요. 그게 상담의 목표예요. 의식, 무의식의 통합. 그게 얘 상담 목표예요. 그 다음 이거는 쉽죠. 이거 거꾸로 가면 돼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월감을 추구하게 한다. 적인 방법으로 똑같으니까 안 쓸게요. 우월감을 추구한다. 두 번째, 내담자의 사회적 관심을 증가시킨다. 지금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니까요. 사회적 관심을 증가시킴. 이거 혹시 모르니까 쓸까요? 그죠? 다시 보면 모를 수 있으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월감을 추구. 이 땡땡이 뭐냐 그럴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자, 상담 목표는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상담 기법을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상담 기법은 다 이제 두 가지,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똑같이 얘도 꿈 분석. 얘도 꿈 분석이에요. 똑같이 꿈을 분석해요. 근데 보는 관점이 달라요. 얘는 무의식적 갈등을 발견하는 거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얘의 꿈 분석이 뭐냐면은 그냥 무의식에 잠재해 있던 이 무의식에 잠재해 영혼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꿈 분석이. 전혀 의미가 다르죠. 똑같은 꿈 분석인데요. 이거는 이제 무의식적 갈등을 이제 무의식적 갈등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똑같이 쓰면 돼요. 갈등을 발견하는 거. 얘는 이 꿈에 담겨 있는 영혼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죠? 무의식에 잠재된 영혼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자, 잘 보이죠?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얘는 자유현상이에요. 자유현상은 뭔지 알죠? 내담자가 편안하게 누워서 자기 무의식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가 편안하게 누워서 그냥 자유롭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사람 뭘 볼 수 있겠어요? 자기 무의식 갈등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내담자는 무의식을 자각할 수 있다. 그 다음 이거는 적극적 상상이에요. 이건 마음에 집중을 한 후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로 표현하는 거. 이제 이거는 이 아들러 같은 경우는 상담 이론이 하나예요. 뭐냐면 격려예요. 격려가 뭐냐면요. 격려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약간 좀 삐뚤어지지 않았나요? 괜찮나요? 격려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이 잠재의식을 격려하는 거예요. 삐뚤어진 것 같은데 좀 잠깐만요. 잠깐 좀 조정할게요. 자, 결과보다는 과정 초점은 잠재 능력을 격려하는 행위예요. 원래는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정의거든요. A는 B이다. 그럼 이게 정의라는 설명 방법, 설명 방식이에요. 그럼 원래 정의에는 이렇게 정의항과 피정의항의 같은 용어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건 이제 전공이 아니니까 그냥 똑같이 제가 지금 전공책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그냥 썼습니다. 그러니까 칭찬과는 달라요. 칭찬은 뭐예요? 격려와 칭찬은 달라요. 칭찬은요, 어떤 조건적 행위예요. 왜냐면 그냥 잘한 행동에 초점을 두는 조건적 행위죠. 그죠? 잘한 행동만 칭찬해 주잖아요, 우리. 잘한 행동에 초점을 두는 조건적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찬과는 달라요, 격려는요. 이제 상담 기법은 이렇게 해서 다 했어요. 사실은 뭐 정신분석가 접근을 쓰라고는 나올지 안 나올지 뭐 장담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 정리를 해놓고, 근데 이제 개인 심리학적 접근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내용이 좀 더 있거든요. 잠깐 뽑아서 잠깐 볼게요. 개인 심리학적 접근이요. 이거는 개인 상담 이론이라고도 해요. 개인 심리 상담 이론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뭐 아들러가 했다고 아까 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의식에 초점을 맞춰요. 무의식적인 면보다는요. 그 다음에 본능보다는 사회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뭐 얘가 내담자가 출생 순위, 첫째로 태어났냐 둘째로 태어났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뭐야, 사회적인 면 더 중시하고 무의식적인 면보다 의식을 더 중요시하니까 얘는 정신분석학 접근이 아니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본능을 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이제 계속 설명해 갈게요. 이게 설명하면서 제가 적은 다음에 왜 정신분석학 접근으로 가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념을 볼게요. 이 사람 이론의 주요 개념은요. 첫 번째는 열등감이에요. 왜냐하면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봤거든요. 성장하고 진보한다고 봤어요. 인간은요. 열등감은요. 그냥 자신의 약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게 열등 컴플렉스가 있고 우월 컴플렉스가 있다 그랬어요. 열등 컴플렉스, 우월 컴플렉스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컴플렉스 자체가 열등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열등? 우월 열등? 약간 좀 용어가 낯선데 뭐 어쩔 수 없죠. 이 사람이 이렇게 썼다고 하니까 우리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컴플렉스가 제가 찾아보니까 교육학적 용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따로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컴플렉스의 뜻 치면은 제일 먼저 교육학에서 말하는 컴플렉스의 뜻이 나오거든요. 열등 컴플렉스는 열등감을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열등감을 극복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열등 컴플렉스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할까요? 못할까요? 성장을 하지 못하겠죠. 성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월 컴플렉스는요. 내가 마치 우월감이 없는 듯이, 그러니까 우월감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틀리죠? 잘 봐야 돼요. 먼저 적고 할게요. 이거는 숨기는 거야. 이거는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고요. 열등감을 숨기고, 이거 노력도 하지 않아요. 뭐 극복하는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방해한다고요? 성장을 방해하겠죠. 근데 이거는 얘는 숨겼잖아요. 얘는 없는 듯이 행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 적응을 방해하겠죠. 우월 컴플렉스는요. 느끼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 적응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회 적응을 방해해요. 그 다음 이제 보상이에요. 보상은요, 열등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에요. 열등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 그래서 과소보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과잉보상이 있고요. 내가 보상을 적게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노력은 많이 했는데 적게 받았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열등감을 보완하지 못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자존심에 상처를 입겠죠. 자존심에 상처를 받겠고, 이건 또 너무 과잉 보상을 받았어. 그럼 이건 망상에 사로잡히거나 공주병, 왕자병 뭐 이런 게 있겠죠. 남자는 왕자병, 여자는 공주병. 그 다음에 이제 우월감의 추구예요. 그래서 우월감의 추구를 이 사람은요, 이거 본능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런 본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론 자체가. 우월감은요,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거예요. 두 개 이으면 돼요. 보상하려는 욕구예요. 그래서 이건 특별히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이게 나타나는데 권력이나 힘을 얻으려는 노력으로 표현이 돼요. 권력, 획득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나요. 이제 겉으로 그렇게 표출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월감의 추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사회적 관심. 이 사람은 사회적 관심도 타고난다 그랬거든요. 사회적 관심은 이거는 그냥 사회에 대한 관심이에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게요. 사회에 대한 관심. 근데 이거는 협동. 같이 협동하는 거, 뭐 동료의식, 연대의식으로 나타나요. 겉으로 이제 표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사람 이론에서 중요한 게요. 생활 양식이에요. 아까 했죠? 라이프 스타일. 이게 바로 라이프 스타일인데, 자, 라이프 스타일은요. 원래 이 성격 구조를 이가 바꾼 거예요. 성격이랑 동의어예요. 성격, 뭐 개성, 뭐 이런 거와
동의어예요. 그래서 개성과 다 쓸까요? 그죠? 개성과 유사한 개념.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 자리가 남아있는 게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올리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제 생활 양식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해요. 4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겠죠. 생활 양식을 4가지로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4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기준이 사회적 관심. 사회적 관심 뭐예요? 타인과 이렇게 협동하려는가. 그 다음에 하나는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예요. 그걸 이제 이 사람 활동 수준이라 그래요. 활동 수준이 뭐라고요? 이거 알아야겠죠? 이게 활동 수준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조금만 위로 올리겠습니다. 다 보이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좁아서 4개를 써야 되거든요. 하면 좋겠지만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좀 어쩔 수 없이 4가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놓고 자, 이렇게 놓고 먼저 이 사람은 사회적 관심이 높냐? 잠깐만요. 조금 맞출게요. 사회적 관심이 많냐? 사회적 관심이 적다. 그 다음에 맞아. 이거 뭐 하나 빠졌네요. 잠깐만 보충하고 갈게요. 하나가 빠졌어요. 사회적 관심은요. 이게 선천적으로 타고나요. 선천적으로 타고나지만 자 보이죠? 이게 개발되지 않으면 발현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발이 돼야 돼요. 발현되지 않은. 그래서 여러분 보다시피 이 사람이 지금 우월감의 추구 이런 거 다 본능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관심도 선천적으로 지금 타고난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론 자체가 본능을 좀 강조하는 면이 있어서 이 아들러는요 정신분석학적 접근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보충도 했고요. 여기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생활 양식의 유형이에요. 4가지. 라이프 스타일 4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관심이 높냐, 낮냐. 그 다음에 활동 수준이 높냐, 낮냐. 활동 수준은 아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였죠. 그럼 의지가 높냐. 문제 해결하는 의지가 낮냐. 그래서 잠깐만 우리 격자 표시, 네모 표시를 하고 이제 여기다 써놓을게요. 이렇게 4가지 유형이 나와요. 이 기준에 따라서 사회적 관심도 높고 활동 수준도 높아.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도 크고 그 다음에 협력해. 사람들과 협력하고 협동해. 그럼 굉장히 좋죠. 이게 지금 뭐냐면 사회적 유용형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활동 수준이 낮아. 문제 해결하는 의지는 낮아요. 협동은 해요. 그러니까 이건 기생형이에요. 기생형.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가 없어요. 남한테 지금 빌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관심 낮아. 근데 문제 해결하는 의지는 되게 커. 협동을 안 해. 지배형이에요. 자기 그냥 맘대로 해버리죠. 독재처럼. 그 다음에 활동 수준도 낮고 사회적 관심 협동도 안 하고 문제 해결하는 의지도 없어요. 그럼 이거는 회피형이에요. 근데 이게 또 어렸을 때 양육 방식에 의해서 이런 게 정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육 방식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근데 사회적 유형형 그러니까 기생형 같은 경우는 양육 방식이 이건 그냥 과잉 보호한 거예요, 엄마가. 그럼 얘는 너무 통제한 거예요, 양육 방식이. 얘는 기가 꺾여서 양육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상적인 양육 방식이겠죠? 아주 가장 바람직하니까요. 이거는 과잉보로 양육됐다. 그 다음에 얘는 기가 꺾여서 양육됐다. 그래서 막 왜 우리 뭐 웹툰 같은 경우는 막 왜 우리 배대 기를 죽이고 그래요. 막 그런 게 농담으로 있잖아요. 뭐 무슨 말 하면은 왜 우리 배대 기를 죽이고 그래요. 근데 이게 기가 꺾여서 기를 죽여가지고 양육을 한 거고요. 이거는 아주 통제된 상황에서 양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유형형 같은 경우는요, 자신의 욕구, 타인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라고 그래요. 남도 보는 거죠? 가장 바람직해요. 근데 얘는 기생형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해요. 자신의 이익만 추구. 얘도 똑같아요. 자신의 이익만 추구. 얘는요, 지금 이익도 추구도 안 해요. 얘는 소극적이에요. 그 다음 불만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4가지 유형까지도 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학 문제집을 이렇게 풀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기생형의 예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무슨 예가 나왔냐면, 이름은 그냥 철수라고 할게요. 철수가 시험을 잘 보려고 부정행위를 했다. 근데 그 부정행위한 이유가 친구들이 자신을 돌대가리라고 놀릴까봐 이제 시험에 부정행위를 했다라는 지문이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무슨 형이냐? 생활양식 중에 무슨 형이냐? 그 다음에 교사가 지도해야 할 방법 2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형이에요? 이거 기생형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의 의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어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더 잘하려는 의지는 없어. 근데 이제 애들은 막 의식하고 있죠. 사회적 관심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형이에요. 그럼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사의 지도 방법은 얘가 무슨 생활 양식을 갖게 해야 되겠어요? 얘는 사회적 유용형의 생활 양식을 갖게 이제 지도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해줘야 되나요? 그래서 뭐 거기서 2가지는 나왔는데요. 대인관계 기술을 알려준다. 왜냐하면 지금 대인관계의 기술이 지금 떨어지잖아요. 내가 지금 돌대가 놀릴까봐 하니까 대인관계 기술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 다음 이건 이제 공동체 의식 갖게. 지금 공동체 의식 갖게를 보고 왔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내가 성적이 올라가면은 누군가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적이 올라가면 누군가 떨어지니까 공동체 의식을 가져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된다. 이 2가지가 교육학 그 문제집에 나왔던 답이었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